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레이텍으로 포스터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포스터를 다 디자인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디자인해 놓은 포스터 양식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을 한번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스터 양식을 좀 하나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레이텍 포스터 템플릿 GitHub라는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그림도 같이 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양식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 워크샵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뭐랄까 그 학술 발표 대회 때 하는 이런 포스터보다는 지금 언뜻 눈으로 보기에는 이 포스터가 좀 마음에 드는데 이런 형태의 포스터를 한번 응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세부 정보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면은 레이텍 버전의 GitHub 링크를 제공을 하네요. 제가 아까 검색할 때 레이텍 포스터 템플릿하고 GitHub라는 단어도 같이 쳤기 때문에 아마 GitHub 템플릿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링크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지금 GitHub에 이 포스터 모양의 그런 코드와 그리고 여기 보면 유튜브 설명도 있고요. 오버리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우리 지금은 GitHub을 우리가 이용할 거라서 GitHub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GitHub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 라나시나라고 하는 이 개발자의 레포지토리 중에 베터 포스터 레이텍이라고 하는 이 포스터의 레포지토리를 한번 가져다가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포크라는 버튼이 있어요. 현재 7명이 포크를 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신의 계정으로 이렇게 포크를 해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그룹에 속해 있어서 여러 모양이 뜨는데 자신의 계정으로 이렇게 포크를 해가게 되면은 나의 계정 밑에 베터 포스터 레이텍이라고 하는 이 레포지토리가 그대로 포크가 돼서 오고요. 실제 어디서 포크가 되었는지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기 코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보시면 GitHub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바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GitHub 데스크탑 그 버튼이 최근에 없어졌네요. 과거엔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포크가 됐으니까 나의 레포지토리에 이 베터 포스터 라고 하는 이 레포지토리가 아마 나에게 있을 거예요. 있으면 이제 GitHub 데스크탑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제 이 포스터 양식을 한번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포크가 되었다면 여기 리프레시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여기 있네요. 베터 포스터 레이텍이라는 이 레포지토리가 지금 포크가 돼서 저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포크의 표시거든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밑에 있는 클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레포지토리가 저의
하드디스크로 이렇게 클론이 돼서 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URL은 이렇게 나와 있고,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줘야겠죠. 지금 그대로 폴더 이름은 바꾸지 않을게요. 베터 포스터 레이텍이라고 그대로 두시고 클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저 아까 그 코드들이 그대로 저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면서 지금 한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to contribute to the parent project, 즉 원래 라나시나라고 하는 원래 개발자의 프로젝트에 컨트리뷰트를 할 거냐, 아니면 나만의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보통 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코드를 개선해서 원래의 개발자에게 이렇게 수정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분한테 수정 제한할 입장은 아니고 원래의 그 개발자가 만들어준 양식을 나의 목적에 맞게 수정을 해서 나 혼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밑 아래에 있는 for my own purpose를 선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원래의 개발자가 만든 그 레이텍 코드를 나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만의 GitHub 레포지토리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화면상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금 보시면 나의 홈 디렉토리에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네, 베터 포스터 레이텍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베터 포스터라고 하는 이 텍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텍 파일을 우리가 텍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텍 스튜디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 누르시고 베터 포스터 레이텍 이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main.tx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 아까 그 포스터, 우리 눈으로 봤던 포스터에 이 소스가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텍 스튜디오에서 여기 빌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금방 이 포스터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것을 나의 목적에 맞게 수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기 뭐 main finding goes here 이라고 여기 써 있는 부분에 포스터의 제목을 쓰면 되겠죠. 이건 좀 눈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main finding 이라는 글씨가 지금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을 아마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텍 워크숍을 할 거기 때문에 레이텍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두 단어만 한번 바꿔 볼게요. 바꾸고 빌드 버튼을 다시 눌러보면 레이텍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금방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제목을 적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제목을 적으시고 레이텍에서 이제 줄 바꿀 때는 이렇게 두 줄을 쳐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 학교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경기과학고등학교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글을 한번 써보면 레이텍 워크숍 하면서 밑에 지금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에러 메시지는 전부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아래쪽을 보시면 경기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방금 추가했던 요 문장에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 에러는 왜 발생한 거냐면 저희가 받은 이 레이텍 이 파일이 아직 한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에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좀 한 줄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한글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으면 구글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레이텍 한글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보면 레이텍 한글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주
여기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한글을 사용하려면 한글을 사용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유즈 패키지 코텍스라고 이렇게 한글을 쓰겠다고 알려주면 아마 컴파일이 제대로 됐죠. 이제 한글 아까 그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포스터를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레이텍 강의라기보다는 Git 강의이기 때문에 요 GitHub 데스크탑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넘어와 봤더니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change 5라고 이렇게 5개가 변동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main.aux라는 파일, main.log, 그다음 main.pdf, 그다음 main.text. 텍 같은 경우에 뭐가 변경됐는지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코텍스라고 하는 유즈 패키지 명령어를 추가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영문은 삭제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제가 새롭게 입력한 것이 추가됐다라고 이렇게 변경사항이 그대로 스냅샷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Git 그리고 GitHub의 핵심인데요. Git이라는 게 아까 제가 그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변화가 생겼으면 그 변화된 내용을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Git이라는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그 대신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commit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commit, 여기 밑에 보면 commit to mast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이 브랜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current 브랜치가 이제 저희가 그 포크를 해와서 나만의 목적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우리 GitHub 레포지토리에 마스터로 브랜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로 건드리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이때 스냅샷, 지금 현재 내가 한 작업이 무엇인지 스냅샷을 저장하는 것을 커밋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커밋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바꿨는지 적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required니까 그 제목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한글 사용 가능하게 변경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디스크립션은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어떤 변경한 내용을 간단하게 코멘트를 적어 주신 다음에 commit to master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지금 현재 이 스냅샷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면 나의 로컬 하드디스크에, 내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하는 거고 그동안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얘가 그대로 다 이제 스냅샷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자, 요게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이제 끝이 났네요.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오른쪽에 어떤 메뉴가 나오냐면 푸시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런 글씨가 나타나면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푸시와 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는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버와 동기화를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제 컴퓨터에 변화된 사항을 서버로 올리는 것을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저 혼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 변경된 사양이 그대로 서버 GitHub 사이트에 서버 쪽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푸시가 되는 거죠. 쭉 이제 푸시가 끝났네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자, 지금 푸시가 끝났고요. 이제 푸시가 끝난 걸 확인해 보려면 GitHub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GitHub에 이렇게 한번 접속을 해 보면은 여기 보면
베터 포스터 레이텍이라고 하는 요 레포지토리가 보이는데, 그 레포지토리에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방금 2분 전에 한글 사용하기 변경되었다라고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16개의 커밋이 있다고는 여기 메시지가 있죠. 커밋이 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아까 우리가 커밋을 한번 해봤잖아요. 이전의 커밋은 이전 개발자가 했던 커밋들, 그 스냅샷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방금 내가 변경한 커밋은 여기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 도대체 무엇이 변경되어 있는지 그 변경사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깃을 사용하면 굉장히 버전 관리가 잘 된다. 그런데 깃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서버와 연동해서 요즘은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서버 중에 하나가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GitHub을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GitHub을 편리하게 사용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GitHub 데스크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른 사람이 GitHub에 이렇게 게시해 놓은 그런 코드를 포크로 복사를 해 와서 그 다음에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자신의 로컬 컴퓨터로 옮긴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자신만의 GitHub 레포지토리로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따라하기가 편리한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사용할 때 필요한 것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